수릭남 훈토라제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국내에 벨기에 맥주 중에 하나인 괴즈가 조금 활발하게 수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쓰리폰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뭐 한센이라든가 틸퀸 같이 이제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괴즈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금호동에 쿨쉽이라는 이런 괴즈나 람빅, 그런 프루트 람빅 같은 것들을 조금 전문적으로 서빙을 하는 그런 맥주집도 오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2019년에는 조금 다양한 람빅과 그런 괴즈 같은 벨기에의 그런 맥주들을 접해볼 수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또 그런 시류에 제가 또 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괴즈 특집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국내 수입된 괴즈들을 제가 이렇게 하나씩 차례대로 읽어볼 예정인데요. 그 전에 이제 괴즈가 어떠한 스타일의 맥주인지 아직 잘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괴즈가 무엇인지 설명해드리는 인트로덕션을 준비해봤습니다. 괴즈는 람빅이라는 그런 벨기에 스타일의 맥주를 섞어서 만들어요. 블렌딩을 해서. 그래서 1년 묵은 람빅과 2년 묵은 람빅과 3년 묵은 람빅을 블렌딩을 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즈 얘기를 하려면 일단 람빅 맥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람빅 맥주를 섞어서 만드는 게 괴즈이기 때문입니다. 람빅은 어떤 맥주냐면 일단 재료로는 필스너 몰트와 발화되지 않은 밀메가가 아니에요. 밀메가. 밀맥주에 사용되는 밀메가가 아니라 발화되지 않은 밀을 한 30-40% 정도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치 그런 뉴잉글랜드 스타일 IPA에서 마우스필을 조금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귀리나 밀을 넣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밀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특징이 뭐냐면 홉을 사용을 하는데 3년 정도 묵은 홉을 보통 사용을 한대요. 이왕 할 거면 신선한 홉을 쓰면 되지 왜 3년 묵은 홉을 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이 람빅에서 홉은 그냥 거들 뿐이에요. 이게 메인 캐릭터로 살아나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홉이 비터링이나 아로마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그냥 단순히 방부제 정도 역할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3년 묵은 홉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홉의 풍미가 정말로 최대한 그 맥주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의 일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재료를 가지고 맥주를 만드는데 이제 가장 이 특징적인 부분은 효모입니다. 효모. 사실 이 람빅 맥주에서 가장 중요한 풍미를 담당하는 게 효모인데, 효모를 추가적으로 투입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벨기에 브뤼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야생 효모들을, 자생하고 있는 야생 효모들이 그냥 맥주에 달라붙어서 발효가 되도록 맥주를 만드는 방식이 바로 이 람빅 맥주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람빅 맥주 같은 경우에는 숙성을 하는 장소가 오크통이에요. 와인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뭐 일반 맥주들은 이제 커다란 숙성고,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걸로 만들어진 숙성고에서 숙성을 하는 반면에 이 람빅 맥주는 오크통에서 숙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크통에 또 자생하고 있는 그런 효모라든가 박테리아들이 이 맥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특유의 풍미를 맥주에 실어준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크통에서 숙성된 맥주들을 브루어리에서 꽤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괴즈를 만들 때는 보통 1년 된 람빅과 2년 된 람빅, 3년 된 람빅을 블렌딩을 하는데, 블렌딩하는 비율은 이제 브루어리의 마스터 블렌더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그 세 가지가 섞이고요. 그 다음에 1년 된 람빅을 영람빅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요 영람빅 안에는 아직도 효모들이 분해할 수 있는 당분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1년 된 람빅과 2년, 3년 된 람빅을 오크통에서 꺼내서 블렌딩을 한 다음에 이제 병에 담거든요. 병입을 하거든요. 병입을 하고 마개를 막아놔도 그 안에 효모들도 살아있고 당분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병 안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발효가 일어난다는 것이 괴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괴즈 같은 경우에는 람빅을 블렌딩해서 만드는데, 재밌는 거는 람빅 맥주를 실제로 이제 자기 브루어리 직접 만들어서 몇 년씩 그거를 보관을 한 다음에 직접
람빅들을 가지고 괴주를 만드는 브러리들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양조장에서 만든 그 람빅들을 구매를 해갖고 블렌딩만 해서 병입을 한 다음에 판매를 하는 괴주 생산자들도 있다는 점이 되게 재밌어요. 맥주에서 그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위탁 양조랑은 좀 다른 개념이고, 네. 이건 사실 와인 쪽 개념이랑 되게 비슷해요. 와인도 보면 와인 생산자가 자기 밭에서 포도를 직접 재배해서 재배한 포도로 와인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포도는 재배 안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포도를 사갖고 다른 사람들이 재배한 포도로 와인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네고시앙이라고 부르는데 괴주도 보면 람빅을 만들진 않고 만들어 놓은 람빅들을 자기가 구매를 해갖고 자기가 이제 맛을 보겠죠. 그 맛을 봐갖고 요번에는 뭐 1년차 람빅은 뭐 25% 나머지는 뭐 25% 50% 이렇게 섞어야겠다. 진짜 예를 든 거예요. 저 다시 비율은 몰라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구매한 람빅들의 맛을 봐갖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정말 최적화된 블렌딩의 비율대로 블렌딩만 해서 병입을 해서 파는 그런 람빅 블렌더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한 점이 이제 다른 맥주와는 약간 차별화가 된 독특한 괴주의 생산자들의 특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괴주는 효모의 풍미가 되게 주도적인 맥주인데 이제 뭐 그 안에서 주도적인 그런 풍미를 내는 효모가 뭐 브레타노마이시스나 락토바실리쿠스 같은 애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브레타노마이시스의 이제 풍미는 보통 말하는 그런 마부간 냄새, 양떼 목장 냄새, 약간 쿰쿰한 향이고요. 그다음에 락토바실리쿠스는 이제 뭐 약간 치즈, 요구르트, 약간 그런 풍미가 락토바실리쿠스의 풍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박테리아나 효모들 중에 산을 또 만들어내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산들로 인해서 이제 살짝 그런 시트러시한 그런 과일의 풍미가 나는 게 이런 괴주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트러시한 과일의 향과 치즈, 요구르트, 브레타노마이시스의 그런 쿰쿰한 향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일반적인 맥주에서 느낄 수 없는 뭔가 다채롭고 뭔가 복잡 다단한 풍미를 접할 수 있다는 게 괴주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괴주가 처음부터 쉽게 접할 수 있는 맥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존의 다른 맥주랑은 느낌이 되게 틀리기 때문에 약간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특히 그 브레타노마이시스의 그 쿰쿰한 그 약간 그 냄새가 처음에는 엄청 거북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처음에 다가가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 대부분 다 비싸요. 왜냐하면 일단은 오크통에서 숙성을 해야 된다는 점이 코스트가 더 올라가는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단 3년 숙성된 람빅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맥주가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만드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다른 일반 맥주들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요 두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이런 점들 때문에 괴주가 아직까지 맥덕들 사이에서도 정말 매니악한 그런 포지셔닝을 하고 있긴 한데 올 한 해 이제 다양한 괴주들이 국내에 수입이 되면서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괴주 특집 방송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이 괴주가 조금이라도 더 대중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차례대로 국내에 수입된 괴주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릭남 혼술아재 괴주 특집 인트로덕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